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일단 뭐, 아까 서로는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하고, 오늘 전반전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저 프린트물 드렸듯이 음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지금 책에는 10쪽에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음량 오행론부터. 실제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명리학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뭐 말씀드릴 기회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뭐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듯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역사적인 내용은 제가 중간에 따로 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그냥 실전에 들어가는데 음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제 음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음과 양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량이 또 우리 뭐 명리학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쓰여지는 건지, 물론 음량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음량이란 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오행 이야기는 뒤쪽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음량은 음량 안에 오행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음량 안에 오행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금 음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안에 오행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음량 오행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량이라 하면 이렇게 내용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이러면서 제가 글을 써놨어요. 천지에는 기가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하나의 기가 동하여 정이 있어서 음량으로 나뉘는 것이다. 상당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명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져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읽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기운으로 서로를 꼭 필요로 하며 짝으로서 꼭 상대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같이. 하나만 음은 음대로 존재하고 양은 양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 안에 음량이 있고 양 안에 음량이 있고 이 공간 속에 음량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음량은 땅이고 하늘이고, 이건 이제 이 자연에 볼 때는 이제 하늘은 양의 대표적인 것이고 땅은 이제 음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만물을 생성케 하고 키워내고 모든 만물이 무궁히 발전하는 것이 음량의 조화이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해놓은 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명리적으로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천수상 지수형의 관계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천수상 지수형의 관계는, 천수상이라고 할 때 상은 기를 해요. 기운을.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우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은 형을, 그 기운을 받아서 형을 만들어낸다. 그래, 다시 말하면 상은 기운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기운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는 천수상지수 형의 이야기. 형은 형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의 식물이 꽃을 피우는 그 어떤 관계, 빛에 의해서,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볼 수 없다는 것은 벌써 이제 지수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수형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천수상하는 것이 햇빛을 강하게 이제 이 땅에다가 내리쬐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체는, 꽃은, 식물은 어떻습니까? 그 빛을 통해서 꽃을 피우잖아. 그 꽃을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얘기가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에서는 그 음양의 조화라는 얘기입니다.
음양이 좋아. 아까 그 위에서는 천지에서는 기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음양은 어디에서 나왔노? 그 근원지를 찾아보면은 음양은 나온 곳은 태극이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태극이라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태극기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 태극이라는. 그러면 태극은 뭐고? 태극은 무국이요, 무국이 태극이라 했는데, 그건 없는 것과 있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이, 아까 여기 나온 게 그 하나의 기가 동하여, 그래, 없는 건데 원래 하나의 기가 또 하나밖에 없다는 거, 기운이. 그 고수에는 그래 돼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하여,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음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냥 음양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 태극, 다시 말하면 태극은 그런 우주 만물의 근원지인 거죠. 그 우리 태극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미 태극기를 만들 때 우리 이 민족은 우주 만물의 어떤 근원의 그런 동양 사상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걸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태극에 보면 동그랗게 이래가 이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이런 모습도 어디서 뭐 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 동그라미는 원래는 이제 이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린 것이지 우주 자체는 없죠. 그런데 어떤 점이 하나 있고 요런 그림도 보실 거죠. 그죠? 그 아까 여기 얘기해 있는 하나의 기가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거기서 뭔가 하나가 동하여, 이거다, 양기가 기운이 동하여 하나의 기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죠? 일기라고 했잖아. 없었는데, 동하여 음양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요런 거 어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는 내용. 그래서 이게 음양은 그래서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글자, 요런 모양을 태극이라 하죠. 그 결국은 음양은 태극에서 비롯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태극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음양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음양에서 나온 건 다시 오행이 나온 또 오행과 이제 사상, 여기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오행과 사상은 다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지지의 기운으로 또 나오는 거고, 천간 10개, 지지 12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비롯된다. 그래 이제 자, 음양은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음양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자면, 해를 향한 곳은 양, 그죠? 해를 향한 곳을 양, 그다음에 해를 등진 곳은 그죠? 이 양과 음은 또 음이 또 해가 또 지나가면 그 음지가 또 양지 또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래서 움직인다.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주역의 중심 사상으로 고대 사상가들은 일체의 모든 사물에는 정과 반 두 면이 있다고 보고 음양으로 만물을 생장과 소멸을 해석했다. 자, 그럼 결국은 음양의 우리가 지금 명리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연에서 보면, 그죠? 우리 현실 삶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 이제 음양을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양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남자는, 그죠? 남자를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음이라 하죠. 또 보이는 것은 양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뒤쪽은 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음의 상태, 움직이면은 양의 상태죠. 동정. 살아있는 상태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 같습니까? 당연히 양이겠죠.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음은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해도 그 움직이지 않는 상태. 대표적으로 보면 양은 기운이 넘치는 거죠. 활동이. 그죠? 그 다음 음은
상당히 이 기운이 다운돼 있다. 그리고 사주 8글자 명을 탁 열어보니까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더라. 뭐가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죠? 많더라.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기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반대로 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좀 정적일 것이라는 기본 성향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단점을 이제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음은 정지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양은 나가고자 하는 거죠. 원래 태극이 이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풍선에 공기를 계속 불어 넣으면 이 풍선이 그다랗게 점점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 공간 속에서는 이 공기는 나가려고 하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려고 이 풍선은 어떻습니까? 자꾸 막잖아요. 이게. 그죠? 나가려고 하는 놈은 양의 운동성이고, 못 나가게 가동은 음의 운동성이거든요. 이게 음양이라, 기본. 그러다가 아주 이게 이제 가두는 이 모양새가, 그래서 이 빅뱅론이 이거예요. 빅뱅론이 우주가 탄생된 그런지 이거거든요. 가장 이러다가 보면 안에 에어가 들어가니까 이 나가고자 하는 기운과 가두고자 하는 기운이 한계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펑 터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음양이 만들어졌다는 거 동시에.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계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빅뱅론을. 여기서 이제 음양을 같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양은 대표적으로 어느 한 출발점에서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양의 운동성은 나가려고 한다. 가만히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 운동성을 이 양의 운동성이라죠. 그래서 다시 못 나가게 거두려고 하는 거. 이 공간 속에 놓고 본다면 안으로 막 거두어 들어오는 게 요게 이제 이 음의 운동성이다.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연계에서는 아까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자연계에서는 음양의 분류 일어났거든요. 양과 음은, 양은 대표적인 것은 불, 화로 되어 있습니다. 음은 물, 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은 해, 음은 달, 그죠? 그 다음에 양은 하늘, 땅, 이렇게 이제 이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와 질, 그죠? 기와 질. 그 다음에 낮과 밤, 아침, 저녁.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신적인 음양은, 양은 대체적으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그죠? 퍼지려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가볍다. 음은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무겁다. 그래 사주 속에서 사주명을 보니까 양의 기운들이 양의 글자들이 많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활동성의 몸이나 말이나 이런 게 좀 가벼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기운들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무겁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기는 밝고 어둠, 그죠? 움직임과 고요함, 동정, 활동성,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우리 그대로 이제 명예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다음 방향성으로 볼 때는 또 방향성에서의 음양은 일어났습니다. 방향성의 음양은 상하, 그리고 위를 상하 그죠? 그다음에 좌우, 양은 좌우. 그래서 이제 좌우도 보면 이 남자 여우,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 여우, 남은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청룡백호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문무관, 문관과 무관. 그리고 문관은 양을 뜻하고,
무관은 이제 음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 이 문관과 무관은 그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이 두 줄로 임금을 앞으로 해서 두 줄로 쫙 쓰잖아요. 그래 문관들은 좌측에 쓰고 무관들은 우측에 쓰는 그런 그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방장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자 음양으로 분리해놨는데 이걸 잠깐 보면 양음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양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 것들 같이 볼 때는 자 아버지가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어머니는 안 사람, 아버지는 바깥 사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있다. 여기 음양에서 비롯된 거다. 그다음에 남자, 여자, 또 젊다, 넓다. 젊다, 넓다는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죠? 이렇게 볼다. 그럼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우리 같이 혼백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가정의례 예절에서의 음양 일어나고 윗사람 아랫사람 남녀 동쪽 서쪽 남자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우 그죠? 이제 말씀드리거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표시를 해놨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양의 관계는 호롱불 논리 성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음양의 상대적 속성과 심리적 성향이란데 여기 보면 음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을 뜻한다. 그죠? 그다음에 양은 해가 구름 밖으로 나온 것을 뜻한다. 그 해가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고 가린 거죠. 그런 같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은 발산하고 밝고 환하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음은 억제하고 어둡고 조용하고 소극적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명을 열어보니까 사주 8글자를 열어보니까 음기가 많으면 이러한 특성을 가졌고 양기가 많으면 양 발산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죠. 적극적이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성장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양은 발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음은 억제하는 기운을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여기서 잠깐만 보면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목화가 금수인이 이제 이래갖고 이제 오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은 그러면 음양은 무엇을 뚜렷하게 하나의 어떤 그 물상을 넣고 여기서 음양을 구분하라 하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음양이 아까 음양은 어디서 나오노? 태극에서 나왔다. 그럼 이 음양 오행론에서는 음양은 양은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나가고 발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양은 나가고 나가는 데에서 그럼 어디 가든 나가는 데에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시작점 출발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긴 나간대. 쭉 나간다. 그럼 앞으로 나간다. 튀어나가려고 한다. 하늘로 날아가려고 한다. 그죠? 그럼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양이다. 그죠? 다시 그것을 어느 한 선상에서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는 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양의 끝에 해당되는 선상이 있을 거이고 양의 끝이 음의 출발이죠. 또다시 다른 각도에 본다면. 출발이 되는 거고 이 음의 끝 지점이 있고 그 출발과 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본래의 어떠한 것에서 나가려고 하면 아까 그 태극이란 것은 그죠? 거기서 음양이 비롯된다 했잖아요. 그 태극이란 것은 그럼 원래에는 있든지 없든지 그 뭔가 모르겠다. 음양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씨앗인 상태를 말한 거죠. 씨앗인 상태. 뭔가 모르죠. 씨앗을 그 안에 뭔가 있지만은 유전자가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이게 수박인지 참인지 지금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원래 그 에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걸로 둘러싸여져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뭔가 출발이 된 거잖아요. 새싹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온도가 맞을 때.
온도가 열에 의해서. 그래, 열에 의해서 온도가 적정히 맞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이제 이 싹이 또로록 터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그 열에 의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음양은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양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 딱딱함 속에서 갇혀져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온도에 튀어나오는 요 바로 처음 튀어나오는 여기에서 여기 처음 튀어나오는 요게 양의 출발점이잖아요. 양의 출발점을 목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죠. 목이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 출발점에서 점점 더 자라나오고 확산, 날아가려고 하는 기운. 이건 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운을. 화라고. 그럼 목은 어떻습니까? 목화는 그래서 양인 거죠. 그럼 목화는 양이라는 얘기죠. 그럼 목은 양의 출발선상에 있는 거고, 화는 양의 극에 있는 거죠. 양이 한참 극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럼 목은 오행적, 양이 출발하는 시간, 출발하는 그 기운, 그걸, 목의 에너지라고 표현했구나. 이런 거예요. 그 화는 출발해서 한참 더 출발한 놈을 확산하고, 더 나가려고 하고, 분산하고, 이러한 기운을 이 화라고 한 거죠. 화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나간 놈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기운은 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음이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음과 양이 교차해야 되는 기운이죠. 음양이 교차해야 되는 기운.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햇빛을 차단하는 기운, 우리 커튼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튼칠은 그 행위도 토의 기운적인 것이죠. 토기가 개입된 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연에서는 안에 이제 과일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꽃이 펴 있는 상태, 그죠? 꽃이 활짝 편 상태에서 쭈그러들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안에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물건을 하나 던지면 어떻습니까? 양의 상태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점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멈춘 점을 우리가 그 기운을 토의 에너지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 토는 양과 음의 방향성을 전환해 준다는 거죠. 그죠? 방향성을 전환해 준다.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양의 토라는 것이 있는데, 양의 토, 여기 끝점은 양의 토일 것이고, 그죠? 여기 또 출발점은 음의 토일 것이라는 얘기죠. 음양 같이 있으니까, 그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분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이 양의 토가 있는데 음의 토의 운이 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리턴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대운이나 그러한 세운이 오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다, 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 기운의 그 영향을 받고, 그럼 이제 음의 운동성으로, 저는 여기서는 양의 운동성으로 해온 것을 음의 운동성으로 던져서 다시 내려오는 운동성으로 바뀔 때 그 첫 출발은 금이라고 했거든요. 자, 자연에서 본다면 이 금은 씨앗이 나온 거죠. 출발한 거잖아요. 자연의 출발은 씨앗이 나와서 꽃을 피우고, 어느 점에서 꽃을 피운 걸 자꾸 자라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도 키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더 이상 자라야 하죠. 멈추게 하고, 우리도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수렴하는 상태, 그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태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는 천수상지수형의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이 금이라고 표현한다. 금의 에너지. 예? 금의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그럼 금은 어디로 가기 위한 출발입니까? 온전한 음의 상태로. 온전한 음의 상태를 아까 그 씨앗의 상태로. 그것을 수라고 해요. 수. 씨앗. 씨앗, 수. 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이제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뭔지를 모른다는 상태. 캄캄한 상태. 이런 상태를 수라 한다. 거기 따지고 보니까 목, 화는 양의 기운이 주고, 금, 수는, 여기 수는 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럼 사주 8글자를 딱 열어보면, 우리 핸드폰에 혹시 그 처음 들으시는 분, 선생님들, 우리 그거 자기 그 만세력이 깔려 있나요? 혹시 깔려 있으세요? 만세력 깔려 있어요. 깔려져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혹시 안 깔려져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옆에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만세력을 자기 거는 그 깔 수 있도록 만세력 앱을 깔면은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내 사주 8글자가 딱 나와요. 과거에는 책을 보고 막 이렇게 찾았지만은 지금 굉장히 발달된 스마트폰에 만세력 앱을 깔아서 내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내 사주 8글자가 딱 나옵니다. 대운까지 확 나와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떠한 기운으로 어떻게 이제 돼 있구나. 나는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겠다 하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러한 기운 쪽으로 보고, 이런. 그래 양의 기운이 많은지 음의 기운이 많은지, 그죠? 출발을 하는 기운이 많은지, 그 다음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은지, 그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음양오행론입니다. 음양오행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장단점을 아실 수가 있어, 그죠? 이제는 보면. 자, 만약에 뭐 양의 기운이 내 사주 속에 없더라.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음의 성향이, 음의 기운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양의 성향을 내가 필요로 써야 되겠다는 거잖아. 그래야 운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아하면 내가 양의 것으로 써야 되노. 명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면 될까?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양기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이쪽의 기운이 약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내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 단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성향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내 기운이 내 팔자에 도움이 되고 좋아질까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죠. 조그만한 습관 하나가 팔자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면 될까? 음기가 가득 찼어. 그럼 양기가 필요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오행상 뭐 용신을 찾아서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양을 기운을 많이 쓰면 되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죠? 그럼 의아하면 되나?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 사람도 좀 활동적으로. 이런 사람,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잠도 많거든요. 이쁜 사람들도 많겠죠. 잠을 많이 자면 이쁘진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활동성이 무겁지 않습니까? 활동성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죠? 부지런하게 많이 활동하면서. 그죠? 그게 바로 나한테는 이것을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걸 자동적으로 걷어들게 돼 있는데 아예 씨앗을 뿌릴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럼 나는 그 사소한 내 하나의 행동,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좋은 기운 마시고 운동도 하고 좀 약속을 정해갖고 뭐 사람들 좀 많은 활동도 하고 막말로 일이 가득 차면 우리 물상 쪽은 어떻습니까? 뭐 호랑이 한 마리 그려놔놓고 태양이 뭐 떡 있는 이제 그런 뭐 큰 그림도 어디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범, 그죠? 이제 그러한 형상을 뭐 태양, 밝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뭐 그림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 자연학이잖아. 그래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활용을 해라. 그게 가장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소 할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도 도움 되겠죠. 도움 된다면 그죠? 이제 이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사람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면은 자연히 나인들은 이거 갖고 있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조그만한 내 습관이 내 팔자에 있는 것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금수 만들어져. 음기가 약해. 이 양기가 지나치게 많고 음은 약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금수의 기운을 활용을 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수가 대체이 어떻습니까? 금은 그죠? 금에 가서 정리하고 뭐 이런 이 뭡니까? 쓸데없는 거 걷어내고 그죠? 우리 기업체 뭡니까? 이 구조조정 하듯이 쓸데없는 거래처 떼내고 내하고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있었던 거 어떤 모임이 있는 거 정리하고 깔끔하게 그죠? 내가 필요한 곳에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더라도 입을 꼭 탁탁탁 해가 정리정돈하고 여는 막 허처럼 놓을 거 아닙니까? 정리정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메모지 하는 습관도 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약속도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러한 습관들이 실제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뭘 쓰고 있는 거다? 이걸 쓰는 거거든요. 음의 기운을 쓰고 있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그 우리 명리를 배우고 하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쓰지만 그게 습관화되면 그것이 내 팔자에 잘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팔자에 굉장히 이로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쓴다는 것은 이게 용이죠. 용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동, 이제 이것만 통해도 우리 음양오행이 만들어진 이 과정,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뭐 음은 빼기고 양은 더하기고 오행 5개 뭐 한자로 써놨지만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죠. 다 하실 테고. 저는 요게 음양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는 뭐 하면 요게 이제 음양오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은 천과 땅의 기운이 아까 지수형, 천수상 지수형 이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나누고 땅의 기운을 12개로 기호로 또 표시해 놨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음양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거는 제가 유형을 드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행 이야기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실제적으로 책의 내용이 음양오행의 거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행 이야기 편에서 조금 뒤편에 좀 남아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건 없죠? 다 이해를 됐으니까. 예. 그러면 요 전반전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꺼버리고. 좀 꺼버리고. 예. 꺼버리고.